네, 헌법재판소 현장에서는 저희 YTN 법조팀의 이승현 기자, 이종원 기자가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통합진보당 위원정당 심판 청구 사건 1년여 동안 진행되어 왔던 변론 끝에 8명 대 1명, 8대 1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롯해서 이번 사건 주심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한 8명이 이 정부 측의 청구를 인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해산 의견을 냈고, 이 김미수 재판관 1명이 정부 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그러니까 통진당에 해산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1명이 냈습니다. 이 8대 1로 통합진보당이 창당 3년, 전신인 민주노동당까지 하면 14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이 쟁점들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한 건지 이종원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예. 일단 여러 가지 쟁점들 가장 크게 보면 정당의 목적과 활동,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위배가 되고 이 때문에 국회의원직도 함께 상실되어야 한다. 크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통진당의 활동 부분에 대해서 이 헌재가 어떻게 선고를 한 건지 그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쉽게 정리를 하면 이 종북정당이라고 했던 이 법무부 정부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이 통진당의 핵심 세력이 이 1990년대 초반에 이 민혁당의 잔존 세력들이 그대로 흡수돼서 지금의 통진당을 유지하고 있다던 이 정부 측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 경기 동부 또 부울경연합 등으로 일컬어지는 이 자주파에 속해 있는 이 이석기 의원 등의 세력들이 이 통진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해왔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아로 사건으로 대표되는 이석기 내란 사건이 현실화되면서 이 전쟁 발발이나 국가기관 파괴, 또 무기 탈취, 또 이런 해악 개최 경위 등을 봤을 때 이 아로의 활동이고 통진당의 활동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 크게 정리를 하면 일단 목적 부분은 통진당의 강령이 이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 그리고 김일성이 주창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한다라고 판단이 된 거고요. 이 활동 부분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과 각종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등의 사건 등이 역시나 북한을 추종하는,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8명 대 1명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또 한 가지가 과연 그러면 현역 의원 5명 있는데 이 5명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도 역시 상실돼야 한다. 정부 측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당이 해산됐는데 그 기존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이 계속해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정당 해산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이 국민의 대표성이 희생돼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때문에 실효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구이건 비례대표건 모두 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 현재 통합진보당 의원 수는 모두 5명이고요. 그 김미희, 오병윤, 그 이상규 의원 이렇게 지역구 3명이었고 또 김재현 의원, 이석기 의원 이렇게 2명이 비례대표였는데 모두 의원직을 박탈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지역구 의원을 채우게 되고요. 일단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은 모두 오늘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오늘 이제 말소 절차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건데,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2심 재판부에서 내란 음모는 무죄가 됐습니다. 이 내란 선동만 유죄가 됐고 내년 1월로 지금 대법원 선고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이 내란 음모 사건 역시 상당히 통합진보당과의 유사성이 높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의도, 목적, 활동, 이 부분이 상당히 밀접하게 놓고 봤거든요. 앞으로 남은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 또 어떤 식의 관련성을 놓고 봐야 될까요? 대법원 그 상고심 선고가 내년 1월 25일,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의 구속 만기가 1월 25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고심이 아마 그 전에 열릴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대법원이 참고하지는 않을 겁니다. 엄연히 독립되어 있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대신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단 내용이 오늘 헌법재판소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온다면 이 통진당 쪽에서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좀 어느 정도 혼란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모두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이 내란 선동 부분만 유죄가 인정이 되고 내란 음모는 무죄가 됐고요. 또 2심에서는 이 아로라고 하는 혁명 조직의 실체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이 주문 내용, 이 선고 내용을 보게 되면 이석기 의원의 이 내란 사건이 현실로 이 확인이 됐다. 이러한 것들이 이 전쟁을 발발시키고 국가기관을 파괴하려는 어떤 무기탈취 그런 해압이 있었다라는 걸 그 팩트로 사용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대법원 판단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좀 상이한 부분이 있게 된다면 나중에 통진당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반발이 예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동안 이미 20판결까지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 측에서는 이 이른바 아로 지하혁명 조직의 활동자들이 통합진보당의 주축이다라는 점을 근거로 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해 왔습니다. 반면 이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는 일부 개인의 일탈이라고 변론을 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일부 당원들의 행동이 아니라 대부분 통진당과 관련이 됐고 내란 음모 사건 이후에도 통진당이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왔다는 점, 변론을 해왔다는 점도 인정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좀 언급을 했어요, 재판부가.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 정당 활동은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겠지만 예. 남북 분단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적인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이 통진당의 활동이 그동안 이 중국 정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긴 하지만은 그런 정도 어느 정도의 정당 활동의 제한은 좀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도 나가고 있는데 이곳 헌재 주변에서는 이 진보 보수단체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수단체의 경우에는 통진당의 해산 소식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요. 이 진보단체의 경우 특히 통진당 관계자들은 이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헌법재판소 1년여 동안 심리를 벌여왔었는데 여러 가지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지금까지 워낙 유례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이례적인 면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어떤 기록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일단 법무부 청구가 된 게 지난해 11월 5일이었고요. 네. 이제 13개월 동안 18차례에 걸쳐서 공개 변론이 진행이 됐고 법무부 쪽에서 제출했던 그 서면 증거가 2,900여 건. 17만 쪽이죠. 예, 통진당에서 제출한 게 900여 건에서 양으로 치자면 한 17만 쪽이 되고 이거를 한번 쌓아봤더니 높이가 18m가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또 무게를 달아봤더니 한 900톤 정도가 된다고 하고 또 이례적으로 또 이 참고인들도 6명이 나와서 또 진술을 했었고 그 예전 강철 서신의 저자죠. 또 김영환 씨가 증인으로 예. 나와서 정부 쪽에 증인에 서서 이 신문에 응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헌정사상 유례없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 사건 1년여 동안 진행되어 온 변론 끝에 통합진보당이 오늘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 통진당 관련 소식은 현장에서 취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